저는 농산물 창업을 꿈꾸고 있는 아이 엄마예요. 친정엄마가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계시기 때문에 농산물 창업을 꿈꾸게 되었죠. 그래서 저는 창업 준비를 한창 하던 중에 남편을 만났어요. 남편은 행정공무원 고시를 준비하고 있었고 이미 몇 년간 준비를 한 상태였어요. 친구를 통해 알게 되었는데 남편은 자신의 처지와 저의 처지가 비슷하다면서 응원을 해주었죠. 저는 남편과 함께 동병상련하며 지내다가 마음이 생겨 만나게 되었어요. 저는 창업을 하기는 했지만 아직 돈벌이가 안 되는 시기를 버텨내고 있었고 남편은 그 다음 해에 고시에 합격을 했어요. 무려 6년 만에 합격한 것이었죠. 어찌나 기뻤는지 모르겠어요. 남편은 행정직 공무원이 되었고 덕분에 저와 남편은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자기야, 나 이제 공무원이야. 자기랑 결혼할 수 있게 되었어. 나랑 결혼해 줄 거지? 제발 그렇다고 대답해 줘. 정말이야? 아유, 자기야, 나도 정말 좋아. 고마워. 우리 평생 행복하게 살자. 그렇게 결혼한 우리 앞에는 행복만 있을 줄 알았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결혼 전에도 또 그 후에도 저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죠. 처음에는 결혼해서 지내다 보면 시어머니가 저를 좋게 봐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제가 직업이 없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하면서 저를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돈도 못 벌고 오히려 창업했다고 돈을 쓰기만 하는데 뭐가 좋냐고 하면서 저에게 점점 눈치를 줬어요. 예를 들면 밥을 먹을 때나 돈을 쓰거나 저에게 필요한 물건이나 생필품을 살 때 돈을 쓰면 그렇게 눈치를 줬어요. 돈도 못 버는데 돈을 함부로 쓰는 거 아니냐고 하면서 말이죠. 예, 너는 샴푸를 뭐 그렇게 비싼 걸 사니? 저기 제일 싼 거 있잖아. 저걸로 사. 돈 못 벌면서 생필품 같은 건 그냥 저렴한 걸 사야지. 욕심이 많아서 이런 것도 비싼 걸 사나 보네. 너 돈도 잘 못 벌잖아. 그러면 싼 걸로 사. 어머니, 이것도 비싼 거 아닌데요. 그리고 남편은 탈모 샴푸니 뭐니 해서 샴푸 한 통에 3만 원짜리 써요. 저도 이거 살 만큼은 돈 버니까 걱정 마세요. 이게 어디서 꼬박꼬박 말대꾸야. 돈 없으면 꾸미는 것도 사치야. 머릿결 좀 망가졌다고 꼭 미용실 가고 그래야겠어? 그냥 싸고 저렴한 걸로 사서 쓰라니까. 시어머니는 이런 식으로 툭 하면 잔소리를 하고 눈치를 줬어요. 또 어떤 때는 이런 소리를 하기도 했죠. 너 오늘 배달 음식 시켜 먹었니? 네가 이럴 돈이 어딨어? 음식 가격만 줄여도 돈이 얼만 줄 몰라? 돈 못 벌면 돈 함부로 쓰는 거 아니라고 내가 누누이 말했지. 얘가 알아듣지를 못하네. 아유, 어머니, 저 한 달에 한 번 정도밖에 안 시켜 먹는데. 그리고 어제는 남편이 시켜준 거였어요. 집에 저 혼자 있는 날이어서 미안하다고 맛있는 거 먹으라고요. 됐다. 그럼 우리 아들 돈 축 냈다는 거잖아. 내가 하는 말을 아직도 못 알아듣겠냐? 우리 아들 돈 축 내서 살고 있는 거면 네가 알아서 돈 아껴 쓰라 이 말이야. 왜 이렇게 꼬박꼬박 지 할 말 다 하고 이래? 시어머니가 매번 이런 식이니 저도 처음에는 시어머니 눈치를 엄청 많이 봤어요. 하지만 날이 갈수록 시어머니가 눈치를 주는 강도가 점점 세지니 저도 더럽고 치사해서 시어머니에게 대들기 시작했어요. 야, 무슨 바디로션을 이렇게 비싼 걸 사냐? 바디로션까지 바르는 건 너한테 사치 아니냐? 이거 말고도 저번에도 쓸데없는 거 많이 사왔지. 아직도 낭비하는 버릇을 못 고쳤어. 어머니, 남편이 쓰라고 해서 산 건데 왜 이러세요? 제가 뭐 허튼 데 쓰는 게 뭐가 있다고 매번 그러세요. 영수증 한번 봐보세요. 괜히 산 물건 같은 거 없다고요. 아니 됐고. 나는 네가 돈 허투루 쓰는 거 보기 싫다. 식재료 하나를 사도 이것저것 다 주워 담아서 샀겠지. 아껴 쓰라는 말의 의미를 모르잖아 너는. 안 그랬다니까요. 영수증 한번 보시라니까요. 저 매번 최대한 안 사고 중저가 상품만 구입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 집 경제 사정에 어머님이 이렇게까지 참견하시는 것도 이해가 안 돼요. 아무리 아들이라고 해도 결혼해서 하나의 가정을 꾸린 것인데
이렇게까지 하시면 저도 불편하죠. 이게 건방지게 어디서 대들어, 대들기는. 그래, 내 아들이니까 내가 참견할 수 있지. 왜 난리야? 이게 진짜 웃기는 애네. 이렇게 서로 언성을 높이는 일들이 잦아지면서 시어머니와는 골이 깊어져 갔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우리 애도 가끔 무시했어요. 그래도 보통 손녀는 예뻐하지 않나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저랑 닮은 손녀라면서 가끔 심한 말을 서슴없이 했어요. 손녀는 예쁜데 가끔 보면 너 닮아서 많이 아쉽다. 피부도 거무 칙칙하고 나중에 커서 머리가 좋을지 어떨지 모르겠어. 아이 내 아들 씨앗인데 이렇게 되어서 진짜 아까워. 어머니, 그건 정말 너무하시네요.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애한테 그런 말이 하고 싶으세요? 제 아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런 말씀은 너무 심하시죠. 아이 뭐 어떡하라고. 실제로 그런 걸 어떡해. 내가 이런 손녀를 얻을 줄이나 알았겠냐? 너는 미안해할 줄은 모르고 뭐가 그렇게 당당해? 저요? 저는 미안해할 건 없는데요. 우리 애가 뭐가 미안하죠? 진짜 말씀 너무 막 하시네요. 애가 어려서 아직 아무것도 못 알아들어 망정이지 저런 말을 애 앞에서 막 하는 시어머니가 너무나 무식해 보였어요. 그럴 때는 속상해서 아무리 저라도 집에서 혼자 눈물을 흘리기도 했어요. 시어머니는 정말로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었죠. 그러다가 이 사연을 쓰게 된 어마어마한 사건이 터지게 되었어요. 친정엄마 생일날이 되었는데 제가 친정엄마를 위해 5만 원짜리 선물을 준비했어요. 백화점에서 판매하는 립스틱이었는데 돈을 많이 벌지 못하는 제 입장에서는 큰 마음 먹고 마련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친정엄마 생일날 우리 집에 모여서 다 같이 식사를 하게 되었어요. 엄마 생신 축하드려요. 이거 엄마 드리려고 준비한 거예요.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어요. 어머나, 아유 너무 예쁜 립스틱 아니야. 딸 정말 고마워. 이렇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었는데 그래도 엄마가 잘 쓸게. 정말 고마워. 그런데 제가 친정엄마에게 립스틱을 선물하는 것을 보더니 시어머니가 벼랑간 화를 버럭 내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어요. 아니, 초대도 하지 않은 불청객이 와서 왜 참견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것도 다 감시하려고 온 거였죠. 너는 돈도 못 벌면서 니네 엄마 생일 선물에 5만 원씩이나 써. 이게 진짜 정신머리가 없네. 내 아들 피 빨아먹고 사니까 좋니? 어휴, 어떻게 저런 커머리 같은 게 있어? 시어머니가 너무 말을 막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피 빨아먹는 거머리 같다고 하면서 화를 내니 저도 화가 나서 대들었어요. 어머니, 말씀이 좀 심하시네요. 거머리라뇨. 이거 제가 번 돈으로 산 선물이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제 남편 돈으로 샀다고 해도 그런 말 들을 필요는 없어요. 저희 부부거든요. 공동재산이고 상의해서 쓰는 건데 어머니가 왜 매번 이러시는지 이해가 안 돼요. 제가 이렇게 화를 내니 우리 친정엄마도 보고 있다가 제 편을 들어주셨어요. 저희 친정엄마도 그동안 시어머니의 태도에 대해 많이 들어오셨거든요. 아유, 사돈 참 너무하시는 거 아닌가요? 저희 딸이 져준다고 애써 마련한 선물이고 딸이 번 돈으로 산 건데 물어보지도 않으시고 그런 식으로 화내실 필요는 없잖아요. 평소에도 우리 애가 돈 쓰는 걸 감시하고 구박한다고 들었는데 그거 안 그러셨으면 합니다. 뭐요? 이게 진짜 그 엄마의 그 딸이네. 당신네 딸이 우리 아들 피 빨아먹는 거 안 보여요? 그놈의 창업한답시고 돈 한 푼 안 벌어오면서 뭐가 그리 당당해요. 하여튼 원래부터 돈 없는 종자들은 자식들도 마찬가지야. 그냥 남의 거 훔쳐가서 살려고 머리나 굴리지. 시어머니가 이렇게 지지 않고 막말을 내뱉으니 저랑 친정엄마도 화가 많이 나더라고요. 어머니, 지금 저희 엄마한테 돈 없는 종자들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 취소하세요. 정말 너무하시네요. 우리 애가 누구 돈을 훔쳤다는 말씀이세요? 정말 말씀이 지나치시네요. 이렇게 우리 딸 구박하시는 것 좀 그만두세요. 말도 안 되는 걸로 억지 부리고 계시잖아요. 저와 친정엄마가 이렇게 한 소리를 하니
시어머니는 우리 모녀 때문에 점점 더 열이 받았는지 혼자 막 씩씩거리고 안방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더니 시어머니는 안방에 있던 효자손을 들고 나와서 저를 막 내리치는 것이었어요. 심지어 옆에 있던 우리 엄마까지 세게 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런 것들은 매를 맞아봐야 정신을 차리지. 너희처럼 못된 사람들은 맞아봐야 해. 이래도 정신을 못 차려? 이래도? 응? 어디 감히 나한테 들들어 대들기는. 저는 당황스러운 것을 넘어서 정말로 화가 났죠. 그동안 시어머니가 저를 차별하고 구박해온 것을 참았는데 우리 친정엄마에게까지 이러니 화가 안 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옆에 있던 남편은 결혼을 한 뒤로 저를 우습게 보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시어머니를 편들고 있었어요. 아이, 그러게 눈치가 없어, 눈치가. 내가 벌어온 돈으로 편하게 살고 있으면 눈치라도 있어야지.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주기도 쪽팔린데 같이 살고 있는 것만으로도 고맙게 하려고. 시어머니가 효자손으로 저와 친정엄마를 계속 내리치는 와중에 남편이 이런 소리를 하니 정말로 열이 받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시어머니의 효자손을 빼앗아 던지고 한 소리 했어요. 뭐? 눈치가 없어?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쪽팔려? 당신은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그런 소리를 해? 내가 당신한테 전부 상의하고 돈 쓰고 하는데 그게 눈치가 없는 거야? 그리고 취직해서 공무원 된 게 얼마나 대단하다고 내가 쪽팔리다는 그런 소리를 해? 그딴 소리 하는 당신이 더 쪽팔려. 고작 이런 사람인 줄 알았으면 나도 결혼 안 했어? 아이, 저게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너 같은 게 우리 아들이랑 결혼했으면 아이, 감사합니다 하고 코 박고 절을 내야지. 어디서 큰 소리야? 뭐? 당신 남편한테 그게 할 소리야? 어? 당장 사과하지 못해. 당연히 내가 당신보다 잘난 사람이지. 어디서 쪽팔리다는 소리를 입어 담아? 어머니도 마찬가지예요. 저나 우리 엄마나 이런 소리 들을 이유 하나 없어요. 그리고 이제는 매질까지 해요. 이거 신고 안 한 것만 해도 다행으로 하시라고요. 이게 진짜 보자 하니까 못하는 말이 없어. 너 그 입 안 다물어? 신고는 내가 너를 신고해야겠다. 며느리 같지 나는 며느리라고? 그래, 남편 기 살려줄 줄은 모르고 자기 잘났다고 떠들기나 하고. 나야말로 너 같은 사람이랑은 결혼 괜히 했어. 시어머니와 남편이 또 이런 소리를 하니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당장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 그럼 나 이제 당신 같은 사람이랑은 이혼할 거야. 내일 당장 이혼소송 진행할 테니까 그렇게 하러. 이거 갑작스럽게 결정한 거 아니야. 예전부터 계속 생각했던 거니까 진지하게 받아들여. 그랬더니 남편과 시어머니는 저와 친정엄마를 오히려 비웃는 것이었어요. 이혼? 네가 이혼하고 살 수나 있겠냐? 돈도 못 벌면서. 그리고 너랑 결혼할 사람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아? 꼴에 이혼을 하겠다고? 오냐, 어디 잘해봐라. 나는 이혼하더라도 너한테 한 푼도 못 줘. 지 수준을 모르고 저런 어이없는 소리를 하네. 이혼한다고 말하면 바로 할 수나 있을 줄 알아? 그리고 이혼하면 너만 손해야.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나. 지가 우리한테 같이 살아달라고 빌어야 할 판에 정말 웃기고 앉아있네. 저는 너무 화가 나서 더 이상 상대를 하지 않고 엄마를 모시고 집을 나와버렸어요.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시어머니와 남편이 저를 이렇게까지 무시하는 것이 이상해 보이고 어이가 없으실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시어머니와 남편이 저와 친정엄마를 이렇게까지 우습게 보고 무시하게 된 것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어요. 물론 시어머니와 남편 입장에서의 이유죠. 사실 우리 엄마는 한국 태생이 아니에요. 동남아 출신으로 한국에 와서 국제 결혼을 했어요. 시골 농가로 시집을 온 우리 엄마는 저를 낳고 키우다가 아빠를 먼저 하늘나라로 보내게 되었어요. 엄마는 혼자 농사를 계속 지으며 살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 집은 다문화 가정이었고 저는 피부색이나 생김새에서 아무래도 튀어 보일 수밖에 없었어요. 어떨 때는 몇몇 사람들의 차별적인 시각으로 인해
제가 생활을 할 때나 일을 할 때 걸림돌이 되기도 했어요. 엄마와 저를 보면 외모가 다르다 보니 잘 대해주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로 나뉘었어요. 남편은 분명 잘 대해주는 사람이었는데 시어머니는 그렇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결혼하겠다고 온 저와 엄마를 보자마자 표정을 찌푸리며 좋아하지 않았어요. 한국말은 할 줄 아냐? 돈 없어서 한국으로 결혼하러 온 거냐? 물어보며 좋아하지 않았죠. 시어머니의 이런 태도 때문에 친정엄마는 처음에 결혼을 반대하기도 했어요. 딸, 네 결혼을 축하해주고 싶기는 한데, 아이, 엄마는 솔직히 걱정이 많이 돼. 시어머니가 너를 저렇게 좋아하지 않고 차별을 하는 분인데, 너 정말 괜찮겠니? 다문화 가정이라는 것만으로도 차별하고 안 좋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은 걸 너도 알잖아. 아이, 그거야 잘 알죠. 하지만 엄마도 나도 그런 사람들 한두 번 겪어본 게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들 중에 상당수는 우리 겪어보고 나면 바뀌고요. 자주 만나고 익숙해지고 친해지면 차별하지 않더라고요. 시어머니도 그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아휴, 그래도 만약에 안 그러면 어떡하려고. 그러면 네가 너무 힘들어지잖아. 아유, 엄마도 그럼 너무 속상할 것 같은데. 아유, 걱정하지 마세요, 엄마. 그래도 남편이 저를 아껴주잖아요. 남편이 같이 시어머니를 설득해 주겠죠. 그리고 시어머니 때문에 남편이랑 결혼하는 걸 그만둘 수는 없어요. 괜찮아요. 시어머니 같은 사람들이랑 친해지는 건 많이 해봤으니까 이번에도 잘 해볼게요. 저는 자주 만나고 익숙해지면 시어머니도 바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또 당시에는 그만큼 남편과 결혼하고 싶은 의지도 있었고요. 그래서 친정엄마의 걱정을 알면서도 걱정 마시라고 안심을 시켜드렸죠. 결혼 과정에서 신혼집 마련은 저희 친정이랑 시댁이랑 반반씩 내서 했어요. 다른 비용들도 그렇고요.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툭하면 엄마와 저를 무시하려고 들었어요. 아유, 아니 사돈댁은 그 시골에서 어떻게 산대? 혼자 사신다면서. 농사일이 얼마나 힘든데 그거에서 돈 얼마나 번다고 그 고생을 하고 계신데? 농사일이 쉽지 않기는 한데 엄마는 잘 지내고 계세요. 그리고 돈도 부족하지 않게 버세요. 어머니 기억하시겠지만 저희 신혼집이랑 결혼 비용도 반반씩 부담했잖아요. 저희 친정엄마 그렇게 사정이 어렵지는 않으세요. 그래? 나는 영 못 믿겠네. 시골에서 농사 짓는 동남아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못 살잖아. 그러니 좀 불안해. 결혼하면 우리 아들 힘들게 하는 거 아니야? 아니, 돈 달라고 하면서. 아유, 아니요, 아니요. 그럴 일 없어요. 정말로 못 살지 않는데도요. 걱정 마세요. 어머니랑 남편 곤란하게 할 일은 없을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무시당할 이유가 없었는데 시어머니는 계속 친정엄마를 낮잡아 보았어요. 아직은 우리를 잘 몰라서 그러시는구나 하고 생각했죠. 그래서 결혼 후에 시어머니에게 최대한 잘했는데 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는 조금도 마음을 열지 않았어요. 어머니, 저희 친정엄마가 어머니한테 선물 드리라고 홍삼 세트 보내셨어요. 어머님 이거 드시고 건강 챙기세요. 홍삼? 아, 그래, 고맙게 받으마. 돈도 없고 시골에 살면서 용케 홍삼 같은 걸 구해서 보냈네. 이거 받으면 다음에 못 달라고 그러는 거 아니야? 어머니,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친정엄마가 그 정도로 가난하지는 않으니까 걱정 마세요. 다음에 같이 식사하면서 이야기 나눠보시면 아실 거예요. 아니, 나는 별로 식사하고 싶지 않은데. 그것도 수준이 맞는 사람들이랑 식사를 해야지. 나도 아서라 그럴 일 없다. 시어머니는 이렇게 계속 편견을 가진 채 저와 친정엄마를 대했고 시집살이를 아주 고되게 시키며 저를 구박했어요. 너 같은 애가 뭘 아는 게 있어서 창업을 한다고 하냐며 심한 구박도 서슴지 않았죠. 하지만 시어머니랑 남편이 모르는 부분이 있었어요. 시어머니의 말은 사실과 달랐거든요. 우리 엄마는 농사일을 해서 그래도 남부럽지 않을 정도로는 벌고 있었고 저는 남들처럼 학업을 해서 대학도 졸업했어요.
창업을 하려는 것이 제 꿈이기 때문에 준비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이것에 대해 여러 번 설명을 해도 시어머니는 제가 다문화 가정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듣지도 않고 무시하기만 바빴어요. 어머니, 결혼할 때 저희 집이랑 비용 반반해서 부담하셨잖아요. 저희 친정이 그렇게 돈이 없지 않다니까요. 어머니가 매번 돈 없는 집안이라고 돈만 축낼 줄 안다고 하시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아유, 듣기 싫다. 너희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궁금하지도 않고 거짓말 하는 걸 수도 있잖아. 돈이 있으면 왜 그렇게 돈도 못 벌고 사는데 안 그래? 내 말이 맞지?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저도 대학 졸업했고 창업은 목표가 있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잘 준비하는 중이니까 나중에 보여드릴 수 있어요. 아유, 네가 뭘 안다고 맨날 창업 이야기야. 한국 사람에 비해 무식할 게 뻔한데 내가 왜 네 말을 귀담아 들어야 하냐? 그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취업해서 돈 한 푼이라도 벌어올 생각이나 해. 저 한국 태생이고 한국 국적이고 한국 고등교육 받았어요. 왜 매번 제 말은 전혀 못 들은 것처럼 말씀을 하세요? 아, 진짜 너무 답답해요. 아무리 말을 해도 시어머니와는 말이 통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그냥 덮어놓고 저랑 저희 친정을 욕하고 깎아내리기 바빴죠. 그리고 시어머니가 계속 이런 소리를 했기 때문인지 아니면 공무원이 되고 나자 자신의 지위가 올라간 느낌이라도 드는 것인지 남편도 변했어요. 회사 직원 부부들이랑 어울리고 다니더니 저만 다르다면서 부끄럽다고 하는 것이었어요. 저도 그 말에 상처를 받아서 싸운 일이 많았어요. 여보, 늦었네. 오늘 약속 있었어? 저녁 먹고 오는 거면 말이라도 해주지. 아이, 뭐, 내가 왜 꼬박꼬박 너한테 내 약속을 보고해야 하냐? 그리고 약속 있어도 너한테 이야기 안 했을 거야. 부부 모임이었는데 나 혼자 가는 게 낫지. 너랑 가면 줄줄이 설명할 게 많잖아. 뭐? 설명할 게 뭐가 있는데? 그냥 가서 소개시켜주고 부부 모임에 참석하면 되는 거잖아. 당신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야? 아니, 거기 가면 당신만 다르게 생겼잖아. 피부도 거무죽죽하고 생긴 것도 다르니까 내가 다 설명을 해야 되잖아. 그리고 당신이랑 같이 가면 내가 좀 그래. 당신만 다르니까 부끄럽단 말이야. 아, 당신 정말 말이 너무 심하다. 지금 아내인 나한테 부끄럽다고 하는 거야? 내 외모가 좀 다른 게 그렇게 부끄러울 일이야? 진짜 너무 섭섭하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해? 아이, 시끄러워. 그렇다면 그런 줄 알아. 괜히 징징거리지 말고. 이렇게 남편과 싸운 일도 정말 많았어요. 그러다가 결국 우리 친정엄마 생일에 시어머니가 회초리까지 휘두르면서 저도 폭발을 한 것이죠. 시골에서 멀리까지 올라온 친정엄마를 멸시하고 제 말은 듣지도 않으니 화가 날만 했죠. 저는 그동안 무시하고 괴롭힌 것들을 토대로 이혼 소송을 신청하기로 했어요. 저희 친정엄마도 저를 응원해 주셨어요. 딸, 이혼을 한다고 하니까 솔직히 걱정이 많이 돼. 그런데 그날 보니까 더 이상은 시댁이랑 지낼 수 없겠더라. 네가 그동안 무시당하고 구박당한 거 생각하면 엄마가 가슴이 너무 아파. 죄송해요, 엄마. 좋은 결혼 생활 보여드리지 못해서요. 이혼해서 엄마 마음에 더 큰 못을 박는 건 아닌지 정말 걱정이고 죄송스러워요. 아니야, 이혼이 좋은 건 아니어도 이런 결혼 생활은 더 안 좋아. 엄마도 반대야. 네가 이혼하더라도 엄마가 있잖아. 그런 시댁 사람들 말고 엄마랑 우리 손녀랑 같이 가족으로 지내면 되지. 너도 엄마한테 너무 미안해하지 말고 네 마음부터 챙겨. 아니, 나도 우리 시어머니한테 안 당한 시집살이를 네가 당할 줄 어찌 알았니? 정말 감사해요. 이혼 소송이 오래 걸리겠지만 잘 마무리할 수 있게 할게요. 그리고 엄마랑 우리 딸이랑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그래서 바로 다음 날에 변호법인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이혼 소송을 의뢰했죠. 그런데 이혼 소송을 진행한 후에 더 기가 막힌 일들을 알게 된 것이었어요. 제가 찾아간 변호사는 남편 동창 중 한 사람이었어요. 남편이 몇 번인가 집에 데리고 와서 명함도 받고 알고 지내던 사이였는데
그 동창한테 제가 먼저 연락해서 저의 변호를 부탁한 것이었죠. 저는 남편이 그 동창에게 변호를 의뢰할 것을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일부러 남편보다 먼저 선수를 친 것이었어요. 일부러 남편에게 개 쪽을 주려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 변호사한테 저는 더 기겁할 만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재수 씨, 연락 주셔서 감사해요. 다시 한번 조심스럽게 여쭤볼게요. 이혼 소송 진행하는 거 맞으시죠? 네, 맞아요. 동창의 이혼 소송을 진행하는 게 찝찝하실 수는 있지만 부탁을 좀 드릴게요. 제가 이대로는 더 이상 못 살겠어요. 솔직히 남편보다 먼저 선수 쳐서 여기 온 거예요. 하여튼 갑자기 이혼 소송 맡아달라고 해서 좀 놀라셨죠? 놀라셨다면 죄송해요. 아니에요. 실은 저는 이렇게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렇다고 절대로 재수 씨가 이상하다거나 하다는 말은 아니고요. 제 동창인 정식이 그놈이 전과가 있어서요. 저는 제 변호사이자 남편의 동창이 하는 말을 듣고 눈이 동그래졌어요. 그래서 물어보았죠. 아, 예? 전과요? 무슨 전과가 있다는 말씀이세요? 그게 실은 정식이 그놈 재수 씨랑 결혼하기 이전에 파혼을 2번이나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중에 한 번은 소송까지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결혼했다고 했을 때도 잘 지내기는 하는 건가 궁금했어요. 그리고 직접 가서 배웠을 때도 정식이 그놈 하는 행동 보고 아슬아슬하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정말요? 저는 그런 이야기는 결혼 전에도 결혼 후에도 전혀 들은 적이 없는데요. 파혼을 2번이나 했다고요? 예, 사실 그 파혼 2번도 다 시어머니 때문이기는 하지만요. 정식이 그놈도 지 엄마 편만 들었으니 할 말 없죠 뭐. 대체 뭐 때문에 그런 건데요? 파혼을 한 데다 소송까지 갔다니 이유가 뭐예요? 뭐긴 뭐겠어요. 다 돈 때문이죠. 저희 동창들 사이에서는 정식이 그놈 이미 소문이 자자해요. 역시나 또 돈 때문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아무래도 돈 귀신인 것 같았죠. 저 파혼은 시어머니가 말도 안 되는 예물을 요구해서 그렇게 되었어요. 요새는 팔지도 않는 밍크 코트를 사와라, 사용하지도 않을 로그를 세트를 사와라 하면서 필요 없는 비용을 엄청 요구했죠. 그래서 상대방이 질려서 나가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2번째 파혼은 결혼식 직전까지 갔었는데 신혼집 비용을 반반해서 냈는데 시어머니가 돈을 더 요구했나 봐요. 그리고 돈을 안 주면 파혼해버리겠다고 반 협박을 했나 봐요. 그러니 오히려 여자 쪽에서 파혼을 한 거죠. 그런 소리 들으면 당연히 화가 나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자 쪽에서 결혼식이랑 신혼집 비용을 돌려달라고 해도 돌려주지 않아서 소송까지 가게 된 거죠. 결국은 뭐 여자 쪽이 이겼지만요. 아, 그랬구나. 세상에. 그런 일이 있었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시어머니가 돈이라면 사족을 못 쓰는 건 알았는데 그 정도일 줄이야. 그런데 저한테 이렇게 다 이야기하고 변호까지 맡으셔도 괜찮으시겠어요? 그래도 동창인데 혹시 저 때문에 곤란해지시는 거 아니에요? 아유, 걱정 마세요. 저희 동창들 사이에서는 이미 소문이 다 났다니까요. 정식이 그놈 영 별로라고 다들 피하는 분위기예요. 저도 그렇고요. 예전에는 안 그랬던 것 같은데 지금은 만나는 여자들한테 매번 고압적으로 굴고 시어머니랑 같이 돈 내놓으라고 하고 전혀 어울리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연락 와도 연락 안 받은 지 좀 되었어요. 그리고 저도 몇 번 집에 초대받았었잖아요. 그때 재수 씨한테 하는 거 봤거든요. 전 오히려 재수 씨한테 얼른 도망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던데요. 아, 그렇게 생각을 하셨군요. 저만 몰랐나 봐요. 이제라도 깨달아서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 봐요.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주제 넘은 소리를 한 건가요? 이혼이라는 게 어쨌든 쉬운 일이 아니라서 심란하실 텐데. 아니요, 아니에요. 변호사님이 이렇게 제 입장을 잘 알고 계시다니 저야 다행스러운 일이죠. 오히려 좋아요. 앞으로 잘 부탁드릴게요. 변호사님이 이렇게 제 편에 서주니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남편의 동창들도 남편이 별로인 것을 알고 있다고 하니
역시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새는 법이구나 싶었죠. 그래서 변호사님과 함께 이혼 소송을 차근차근 준비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법원에 출석할 시기가 되었어요. 이혼 소송으로 법원에 출석한 날, 시어머니와 남편을 법원에서 마주쳤어요. 두 사람은 여전히 저와 친정엄마를 무시하더라고요. 허이고, 여기가 어디라고 고개를 뻣뻣하게 들고 왔어? 지금이라도 푹 수그리고 들어오면 받아줄 생각이 있으니까 알아서 해. 돈도 없이 살아보니까 이제야 남편 귀중한 걸 알겠지? 이혼 소송도 어차피 우리가 이길 텐데 괜히 힘쓰지 말고 잘못했다고 빌어. 그러면 다시 들어오게 용서해 줄게. 웃기고 앉아있네. 뭐? 내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뭘 가지고 빌라는 말이야. 아니 어머니도 그렇고 당신도 그렇고 뭔가 대단히 착각하고 있는데 지금부터 깨닫게 되겠지. 거만하게 굴지 말고 코나 잘 간수하고 있어. 그 큰 코가 곧 떨어질 테니까. 아유 저게 무식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저런 소리를 하지. 두고 봐라. 누가 더 후회하나 보자. 시어머니와 남편은 본인들이 소송에서 이길 거라고 확신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더 어이가 없었어요. 하지만 이혼 소송 중 법정에서 제가 불렸을 때 제 변호사가 저에 대해 소개하는 말을 듣고 시어머니와 남편은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피고인인 남편은 아내가 고등교육을 받고 가정 경제도 잘 보살펴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다문화 가정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계속해서 무시하고 멸시하였습니다. 이는 시어머니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피고와 그 어머니는 제 의뢰인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친정 엄마까지 무시하고 회초리까지 휘두른 전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인 남편과 시어머니가 주장하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제 의뢰인은 고등교육기관인 대학을 졸업하고 친정 또한 경제적으로 부족하다고 하기 어려우며 이번에 창업을 통해 소기업을 일궈 기업 대표로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제까지 제 의뢰인이 받아온 대우는 매우 부당한 것이었음을 주장합니다. 변호사의 말에 제가 기업 대표가 되었다는 말을 듣더니 시어머니와 남편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그날 법정이 끝난 뒤 앞에서 저를 붙들어 물어보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아주 당당하게 이야기해줬죠. 예, 아까 네 변호사가 네가 뭔 기업 대표가 되었다는데 그게 무슨 소리냐? 그게 정말이야? 너 돈도 못 벌고 빌빌댔잖아. 안 그래? 저요? 저 지금 친정엄마가 키운 특수작물 판매로 월에 2천만 원씩 벌고 있어요. 올해 내로 매출을 3배 이상 올리려고요. 다음 달에 직원도 고용할 예정이고요. 어머니랑 남편이 그렇게 무시하던 시골의 친정엄마가 키운 농산물 팔아서 돈 버는 건데 이렇게 될 줄은 몰랐나 보죠? 제 말을 듣더니 시어머니와 남편은 바로 태도를 바꿔서 땅을 치며 후회를 하는 것이었어요. 시어머니는 갑자기 저 자세로 나오면서 제 팔을 쓰다듬으면서 알랑방귀를 끼기 시작하는 것이었어요. 아니 얘 네가 이렇게 잘 될 줄은 몰랐지. 그 창업한다고 하더니 결국은 성공을 한 거야. 아유 내가 미안했어. 그동안 진주 같은 너를 못 알아봤네. 월에 2천만 원을 번다고? 그 정도면 아파트도 금방 살 수 있겠네. 아휴 이렇게 좋은 며느리인데 내가 왜 몰랐을까. 그동안 섭섭했지. 섭섭했던 거 다 풀고 이혼 취소하고 다시 잘 지내보자. 어? 미쳤어요? 어머니, 저는 절대로 꼭 이혼할 거예요. 저는 이혼 소송하기 전부터 창업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었는데 저랑 친정엄마가 다문화 가정이라고 보지도 않고 무시하기만 하셨잖아요. 이제 와서 이러면 받아줄 줄 아세요? 거참 착각이 심하시네요. 여보, 다시 한 번만 생각해봐. 당신도 남편 있는 게 없는 것보다 낫잖아. 애 키우는 것도 혼자 하면 얼마나 힘들어. 내가 있으면 훨씬 낫지. 그리고 그동안은 엄마랑 내가 잘 몰라서 그랬다니까. 미안하다니까. 마음 좀 돌려봐, 진짜. 내가 다시 잘할게. 와, 정말 대단하다.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태도를 손바닥 뒤집듯이 할 수 있어? 당신은 인간의 탈만 썼지. 인간적인 양심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사람이야.
내가 미쳤다고 다시 같이 살겠어? 내가 부끄럽다면서? 나랑 이혼한 다음에 당신 기준에서 안 부끄러운 사람 찾아서 결혼해. 나는 당신이 그러든 말든 상관없으니까. 저는 그렇게 시어머니와 남편을 무시하고 법원을 나와버렸어요. 그 뒤로도 시어머니와 남편이 연락해서 계속 저를 설득하려고 했어요. 예, 며느라, 내 이야기 좀 들어봐. 월 2천만 원이면 진짜 너 대단한 거야. 네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인 걸 알았다면 우리가 진작에 더 잘했지. 이제 알았으니까 진짜로 잘할게. 그러니까 우리 다시 좀 잘 지내보기로 하자. 내가 생각해봤는데 당신만큼 나랑 잘 맞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 부끄럽다고 했던 건 내가 말실수한 거야, 말실수. 월 2천만 원 버는 아내가 부끄러울 사람이 어디 있겠어. 이혼 소송 취소하자, 여보. 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진짜. 얼마 전까지는 나랑 우리 친정엄마 우습게 보던 사람들이 이런 연락을 해? 아주 돈이라면 환장을 하는구나. 나는 댁들 같은 사람이랑 다시 얼굴 볼 생각 없으니까 연락하지 마. 저는 어이가 없어서 이렇게 무시하고 변호사 통해서 연락하라고 하고 차단해버렸어요. 아주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그동안 제가 돈을 못 벌다가 시어머니와 남편이 이렇게 빌빌길 만큼 돈을 벌게 된 경위는 이러했어요. 이혼 소송을 준비하면서 저는 엄마와 함께 특수작물을 키우는 농장을 마련했어요. 제가 열심히 공부를 해서 요즘 인기 있는 스마트팜을 만들었죠. 사람 일손을 많이 쓰지 않아도 기계가 알아서 온습도를 맞춰주고 물도 뿌려주고 하는 최신식 농장이에요. 저는 남편과 결혼할 때쯤부터 이걸 준비하고 있었는데 시어머니와 남편은 뭔지 물어보지도 않고 돈을 못 번다고 그냥 덮어놓고 구박하고 무시만 한 것이었어요. 하지만 이제야 시스템이 다 갖춰져서 허브랑 엄마가 잘 아는 동남아 쪽 작물들과 약용 채소들을 키우는데 잘 자라는 데다 비싼 작물들이라 몇 달 전부터 한 달에 2천만 원씩 매출이 나오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월에 2천만 원이라는 돈이 물론 정말 큰 돈이긴 하지만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농사가 보통 힘든 게 아니잖아요. 저는 그에 맞는 수입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병충해라도 생기면 그의 농사는 다 망하고 판매하는 곳을 잘 못 뚫으면 채소값이 완전히 똥값이 되곤 하거든요. 이런 거 저런 거 위험 감수 다 따지면 딱 이만큼은 벌어야 농사를 계속 할 수 있는 돈이긴 했죠. 그래서 더더욱 이 남편놈과 시댁 인간들과는 이혼을 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죠. 제가 개같이 벌어서 저들이 정승같이 쓰는 꼴을 절대 두고는 못 보거든요. 다행히도 이혼 소송은 수월하게 진행이 되었고 저는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 이후 저는 엄마랑 아이랑 같이 살 집을 구해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뒤에 어떻게 알게 된 것인지 이전 시어머니가 저희 집으로 찾아온 일이 있었어요. 며느라, 내가 최근에 사기를 좀 당했어. 돈 쉽게 벌 수 있다고 그 코인이라는 거에 투자하라고 해서 10배로 불려준다더니 내 돈을 가지고 튀었잖냐. 빚까지 내서 투자한 거라 빚만 생겼는데 아들도 다 갚아줄 수가 없어서 그래도 나한테는 네가 있잖니. 너밖에 없어서 돈 좀 줄 수 있는지 물어보러 온 거야. 네? 저희 이제 남남 관계예요. 저희 이혼했잖아요. 저 이제 당신 며느리 아니에요. 그리고 본인이 만든 빚은 본인이 갚으셔야지. 그걸 저한테 갚아달라고 하는 건 무슨 생각이세요? 전 전혀 그럴 생각 없으니까 돌아가세요. 아니, 내 말 좀 들어봐. 지금 이 빚을 갚지 못하면 피증이들한테 붙잡혀 가게 생겼다니까. 내가 도망 다녀서 흥신소까지 고용을 했나 봐. 잡혀가면 있는 거 다 털리고 신용불량자 되고 파산하게 생겼어. 지금도 먹고 살기가 힘들어. 좀 도와줘. 아니요, 전 완전히 관련이 없는 사람이라니까요. 그리고 전에 그렇게 저를 구박해놓고 저를 찾아올 생각이 들던가요? 양심이 없으시네요. 저는 도와줄 생각 없으니까 그렇게 알고 찾아오지 좀 마세요.
저는 당연히 이전 시어머니의 요구를 매몰차게 거절했어요. 그런데 다음 날부터 이전 시어머니가 저희 농장에 와서 시키지도 않은 짓들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었어요. 며느라, 내가 이 비료 나르면 되니? 이 채소들 다 따면 돼? 내가 일 다 도울게. 그전 일은 내가 다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어. 갑자기 이게 뭐 하시는 거예요? 제가 언제 저희 농장에서 일해도 된다고 했어요? 와서 일할 필요 없으니까 얼른 돌아가세요. 아니, 얘, 생각을 해봐. 내가 여기서 이렇게 일손도 돕고 하면 서로 좋잖냐. 너는 일손 생겨서 좋고, 나는 네가 도와주니까 좋고. 그러니까 나 좀 한 번만 도와줘. 응? 매달 그렇게 돈 많이 벌면 1억 정도는 큰 돈도 아니잖아. 안 그래? 네? 빚이 1억이나 돼요? 아니, 그 전에 도와줄 생각도 없고 일손도 필요 없다니까요. 당장 그만하고 나오세요. 안 그러면 경찰 부를 거예요. 제가 아무리 그만두라고 생 난리를 쳐도 이전 시어머니는 똥꼬집을 부리더라고요. 결국 고집을 피우는 이전 시어머니를 끌어내지 못했고 그렇게 일주일 동안 이전 시어머니는 농장에 와서 시키지도 않은 짓들을 했어요. 정말로 경찰을 불러야 하나 고민을 하던 찰나 어느 날 아침 일찍부터 농장에 몇 명의 남자들이 와서 이곳저곳을 살펴보는 모습을 발견했어요. 저기요, 무슨 일이세요? 저희 농장인데 뭐 찾으러 오셨어요? 여기 혹시 김필자 씨 계세요? 여기로 온 것 같던데요. 제 이전 시어머니긴 한데, 그리고 여기에 오기는 해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저희가 김필자 씨를 모시고 은행이나 경찰서로 좀 가야 할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저희가 소위 말하는 빚쟁이 찾는 사람들인데요. 김필자 씨가 빚을 갚지 않고 도망가서 찾으러 왔어요. 이전 시어머니는 마침 5일간 일을 하더니 온몸이 쑤신다면서 나타나지 않고 있었어요. 아마도 하루 이틀은 안 보일 것 같아서 저는 좋은 생각이 나서 말했죠. 마침 잘 됐네요. 김필자 씨가 매일같이 저희 농장에 나타나서 일하겠다고 하는데 저는 김필자 씨를 써준다고 한 적도 없거든요. 그래서 저도 곤란한 상황이에요. 아마 오늘 내일로는 안 나타날 것 같고 한 3일 정도 후에 나타날 것 같은데 제가 잡는 거 도와드릴게요. 같이 의논 좀 하시죠. 그래서 저와 빚쟁이들은 방법을 의논한 뒤 함정을 파놓고 기다리기로 했어요. 그리고 며칠 뒤 이전 시어머니가 다시 농장에 등장했죠. 며느라, 나 일하러 왔어. 아직도 나 도와줄 생각 없니? 1억이면 되는데. 아니, 1억이 뭐 부르면 나오는 금액인 줄 아세요? 매번 거절했잖아요. 저한테 툭 하면 거머리라고 구박하더니 당신이야말로 찰거머리 중에 찰거머리네요. 일 안 해도 되니까 돌아가시라니까요. 그런 소리 말고, 그리고 혹시 이 근처에 낯선 사람들 안 왔어? 동네 내려가 보니까 그 낯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한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나 찾으러 온 사람 없었지? 이전 시어머니가 불안해하면서 물어보는 모습을 보니 남자들이 왔다고 하면 당장이라도 도망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미리 준비를 해둔 함정을 꺼내들었죠. 네, 남자들은 온 적 없어요. 근데 어머니가 하도 끈질겨서 이제 저도 지쳤어요. 어쩔 수가 없네요. 돈 필요하다고요? 1억 주면 돌아가는 거죠. 뭐? 그럼 1억 주면 내가 당연히 돌아가지. 혹시 현금으로도 가능하니? 그럼 얼른 줘봐, 얼른. 이전 시어머니는 돈 이야기에 눈이 돌아가서 바로 달려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전 시어머니를 이끌고 저희 집 쪽으로 향했어요. 이전 시어머니는 1억을 받을 생각에 신나서 따라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집 현관문을 열자마자 그 안에 숨어있던 남자들이 우르르 나와서 이전 시어머니를 양쪽에서 팔짱을 끼고 연행했죠. 김필자 씨 드디어 잡았네요. 찾느라 진짜 고생했네. 자, 돌아갑시다. 빚진 거는 제대로 갚아야죠. 아니, 이게 뭐야? 이거 나 이제 1억 있어. 이거 당장 놓으라니까. 1억이 있기는 어디에 있다고 그러시나. 1억이 있었으면 빚쟁이가 안 되었겠지. 김필자 씨 잡으려고 함정 판 거니까 1억은 없어요.
그러니까 얌전히 돌아갑시다. 아니 우리한테 돈 빌린 것도 모자라 또 돈을 빌리려고. 당신 실체를 아는 사람 중에 누가 돈을 빌려주겠어. 그랬더니 이전 시어머니는 갑자기 생 난리를 치면서 저를 보고 소리를 질러대는 것이었어요. 네가 이런 거지? 네가 감히 나를 속여? 어디 감히 나랑 수준도 다른 게 이런 짓을 해. 전부 식하고 건방진 게 감히? 너 나중에 내가 너 가만 안 둘 거야. 참나, 이제야 다시 본색을 드러내네요. 그간 속내를 드러내지 않고 어떻게 견뎠어요? 속으로는 어차피 저에 대해 그런 식으로 생각할 거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생각을 하는 당신이야말로 몹쓸 사람이고 수준 떨어지는 사람이에요. 가서 얌전히 빚 갚으면서 살아요. 그건 끈질긴 인연이었는데 이제 저를 다시는 찾아오지 말고요. 이전 시어머니는 그렇게 악다구니를 쓰면서 빚쟁이들한테 끌려갔어요. 참 볼만한 광경이었죠. 그 모습을 보고 있으니 저도 드디어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이제 드디어 다시는 저 인간을 볼 일이 없겠구나 싶었어요. 그 이후로 저는 회사 운영을 하면서 지금은 친정엄마와 우리 아이와 함께 평화로운 매일을 보내고 있어요. 전 남편과 이전 시어머니를 겪어보니 역시 사람은 인성이 훌륭해야 하는 것 같아요. 이제는 단지 외모와 인종만으로 사람을 무시하지 않는 좋은 사람을 만나려고 해요. 잘 성장 중인 회사를 키우면서 열심히 살다 보면 그런 사람을 만날 날이 올 것이라고 믿고 있어요. 크게 되었지만 미래에 누군가를 만나는 것에 대한 희망은 놓지 않으려고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자체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을 만나 행복하시기를 바랄게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